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오늘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매수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매도가 어려운가요? 보통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 둘 다 어렵다고 하시겠죠. 매수, 매도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려고 카페 회원들 대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종목과 평단을 보는 순간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수 매도 둘 다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급등주에만 매매를 합니다. 급등주에서만 매수를 해요. 그것도 일반 급등주가 아니라 저점 대비해서 이미 3,400%가 오른 그런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분이 이 셀트리온 제약을 이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 꼭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매매였습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걸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매매를 하신 거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변곡도 있고 대저항인 전고점이 있죠.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 이 전고점까지만 수익을 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돌파했으니까 먹을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됐죠. 3에서 4%, 수수료 빼면 3.5% 정도. 이걸 덜 뚫고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3, 4% 정도 노리고 매매를 한 거라면 손절도 3, 4% 이내에서 무조건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손절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끌고 내려온 거죠. 현재는 마이너스 한 15%, 14% 정도 되고요. 그렇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수익은 작게, 손절은 크게. 왜냐?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의 매도 타점인데 여기서 산 사람들의 매도 타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면 저점 대비 400%가 오른 위치예요. 400% 가까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위치에서 지금의 시드보다 훨씬 큰 돈으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한 3, 400만원, 3에서 500만원 정도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시드가 커지겠죠. 근데 그 시드가 3천 이상이에요. 3, 4천, 5천, 6천 이렇게 돼요. 그 돈을 이러한 위치에서 매매를 하고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굉장히 쉽지 않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고, 그렇죠? 어떤 분은 이 휴마시스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가파르죠. 근데 그것도 여기서 샀습니다. 저도 이때 기억을 합니다. 이날 장중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 진단키트 관련주 이 종목들이 동시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갈 줄 알고 매매를 하셨겠죠. 또 이런 종목은 또 강하게 상승하면 대박을 터뜨리곤 하니까. 근데 하락을 했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도 이 전고점까지는 한 2%, 한 1.5%밖에 안 되는데 결국엔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7, 크게는 마이너스 13%까지 가지고 내려왔던 거죠. 13%가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 11%, 12%까지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뿐만 아니라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여기도 이분들의 매도 타점인데 보통 세력들이 이런 데서 매집을 하겠죠. 다시 그들의 매도 타점인데 여기서 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레몬이라는 종목을 카페에다가 단기 스윙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7월 21일 어디야?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카톡방에서는 이때 계속 사라고 했고요. 무료 단톡방에서는 이런 데서 살면 매수도 이미 확실히 떨어진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매수도 쉽고 이미 많이 떨어졌죠. 이미 한 30%, 25% 이렇게 떨어졌는데 추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악재가 터진 것 외에는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편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데서만 팔았어도 15%죠. 오늘까지 홀딩 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30% 수익을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힘든 이유는 일단 첫째, 매수의 위치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매수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 먹을 폭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먹을 폭을 5% 이내를 잡고 들어가니까 수수료까지 빼면 먹을 폭이 굉장히 작아지죠. 먹을 폭이 작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곡이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잡아도 최소 10% 이상 올라왔을 때 매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쉽지만 이런 꼭지에서 잡은 경우에는 이런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죠. 실제로 폭락이 나오면 사망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세력들은 개인들이랑 함께 가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개미들이 꼬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눌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눌림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빠진 종목,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매매하는데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급등 종목을 매일같이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종목을 한 달에 3번에서 5번만 매매해보면 매일 급등 종목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초보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급등 종목에 매일같이 매수해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수익보다 손절을 하는 날이 더 많을 거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게 본업이 아니고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확실히 누른 다음에 횡보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서 매매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런 급등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급등하면 급락이 있고 급락하면 급등이 있으니까 급락하는 종목에도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보시면 많은 시야, 많은 관점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